안녕하십니까, 사주상관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시방과정 기초 제12-5강으로 관성일지와 궁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궁합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지에 간성을 깔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궁합에 있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해드리는 이 궁합이라는 것은요, 일단은 남녀 간의 궁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궁합이라는 것이 사주에서 워낙 강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주 분석을 받을 때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내 자신의 사주 분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궁금해하는 것이 나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궁합이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궁합이라는 것만큼 궁합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세세하게 지금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일지에 어떤 십성을 깔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궁합에 있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일지 그 자체만으로는 모든 걸 알 수 없죠. 그 일지가 뭐 충을 받는다든가 주변에 오행하고 어떤 관계를 구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만, 그 일지가 갖고 있는 특성도 나름대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지가 간성인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성이라는 것은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갑신운류 병자 정해 무인 기묘 경호 신사 임진 임술 개축 개미, 이것이 모두 일지에 간성을 깔고 있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빨간색으로 4개가 있잖아요. 병화 정해 경호 신사, 이 4개는 일지가 정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평간 정간 이런 것을 잘 안 따지는데, 지장간에 보시면 봉기에 해당하는 것이, 지장간에서 봉기에 해당하는 것이 그 봉기에 해당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갖고 정간 평간으로 나눌 때, 이 병자일주는 이 자수가 정간에 해당이 되고 정해일주도 정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정해일주도 지장간이 인간무잖아요. 봉기가 임수에 해당이 되니까 그 봉기가 정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천간에 화기운이 들어가는 것과 금기운이 들어가는 이 4개의 일주는 지지가 정간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평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사주를 분석하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텐데, 일지가 평간일 때는 정간일 때보다 부부관계가 안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물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일지에 정간을 깔고 있는 일주는 4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평간일 때가 정간일 때보다 부부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중률이 높기 때문에 이 정간과 평간을 구분해서 파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4개의 일주는 암기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관이라는 것은 제어를 나타냅니다. 제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딱 브레이크를 밟는 게 제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함부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심리적인 억제력, 규율, 규칙, 틀, 이런 것을 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관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적당하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반듯하고 점잖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간성운이 자리를 제대로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에서든 어디서든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이 좀 절도가 있고 반듯하고 점잖은 사람, 그리고 나름대로 정의감도 있는 사람,
그리고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는 그런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관성운이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이라는 것은요, 한두 개 정도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지에 이제 간을 깔고 있단 말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그러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 배우자궁에 남자를 나타내는 관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은 남자운이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남자든 여자든 일지에 간을 깔고 있다는 것은 그 여자의 경우에 남편과의 관계가 좋다기보다는 반듯한 남성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일지에 간을 깔고 있다. 혹은 남자가 일지에 간을 깔고 있다. 그 얘기는 남자도 정숙한 여성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반듯한 사람을 선호한다는 거죠. 절도 있고 반듯한 사람을 선호해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리고 이 관성운을 배우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 어떤 점이냐면요, 바로 관사론잡입니다. 이 관사론잡이라는 것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관사론잡이라는 것은요, 대체적으로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여자 입장에서도 관사론잡은 여러 남자를 만난다는 뜻이니까 안 좋은 궁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도 직장 이동이 심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관사론잡인 경우에는 안 좋은 궁합이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리고 물론 이 관이라는 것도 다른 오행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관이라는 게 또 공지군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관을 일지에 딱 깔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직장운이 좀 좋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만약에 무관사주다 그랬을 경우에는 공지군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요즘에 공무원이 인기 직업이고 그리고 공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관이 제 역할을 못할 때, 관이 없을 때, 그럴 때에는 공지군이 없다는 얘기니까 약점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공지군을 볼 때에도요, 그 사람이 재성운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재성운이 이제 그 관을 생해주는 거니까 그 사람은 공직자가 되더라도 이렇게 뒷돈을 많이 받는다든가 뭐 그런 비리 공무원, 그런 공무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일단은 공직운만 봤을 때에는 그 관이 인성운을 바라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지에 관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요, 일단은 신강할 경우가 유리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관이라는 것은 나를 치는 거잖아요. 금금목으로 일간인 나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강할 경우에 충격이 적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내가 신강하면 관이 나를 치더라도 그것이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고, 내가 너무 신약하면 건강을 해치는 흉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관용신이라는 게 있어서 관살이 강할 경우에는 이 관살과 일간을 연결해주는 인성운이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관이 많을 때는 인성운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지에 간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간이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 그런 부분의 남성들을 선호한다. 여성을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성은 가정적이며 정숙한 여성, 여성은 반듯한 남성, 절도 있고 반듯한 남성을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편간일 때가 정간일 때보다 부부관계가 안 좋다는 점, 이 점을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이 관살이라는 것이 나를 치는 거니까 간살혼잡일 때 식상운이라는 건 건강운을 나타내고 이 관살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상운이 없을 경우에는 건강을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이 없으면은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관이 없다는 것은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 운이 없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관이 없다는 건 그 자식운이 약하다는 거니까, 자식운도 약하고 공직운도 약하고, 그러니까 남녀 모두에게 좋은 궁합이 아니다. 관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일지가 관성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하나하나 예를 보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분은요, 나이가 36살이에요. 여성입니다. 이분이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나이까지, 그러니까 16년, 17년 됐겠죠? 이때까지 한 직장에서만 계속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위도 많이 올라갔고 연봉도 상당히 높다 그래요. 그리고 아파트도 경기도긴 하지만 3채나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 좋은 직장 여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보면 임술년, 경술월, 경오일, 병자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경오일주고 밑에 관성운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에요, 관성운은. 근데 이분이 또 주말부부라고 해요. 남편은 사업한다고 부산에 내려가서 사업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도 따로 만나는 남자친구도 많고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돈도 잘 쓰고 재산도 많고 남편의 간섭은 없고 주위에 남자친구도 많고 그러면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멋진 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일단은 배우자와의 관계에는 그래도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좌우충으로 배우자궁이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지에 간을 깔고 있는데 이것 자체만으로는 볼 수가 없고, 일지가 이렇게 충을 받고 있을 때, 배우자궁이 충을 받고 있을 때는 배우자와의 관계는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이 사주는 일지가 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궁합의 사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32세에서부터 41세까지 병호대운에 관성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남자친구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이혼을 2번을 하셨어요. 현재 피아노 강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도 남자복이 지지리도 없는 분입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공무원을 소개시켜 줘갖고 결혼을 했는데 그 아이 둘 낳고 이제 살았는데 그 공무원 남편이 도박을 해갖고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는 사기를 친 거죠. 그러니까 결혼신고는 안 하고 처음에 동거를 했는데 여자 재산을 갖다가 다 빼돌리고 그래갖고 남자 빚을 아는 채 지금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복이 지지리도 없는 여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이분도 경월주로 밑에 관을 깔고 있는데 이분의 특징은 일단 경진, 경술 이런 게 전부 백호대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주 자체가 살이 중중하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정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나란히 오화가 2개가 있잖아요. 정관이라는 것은 남편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남편이 나란히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지지에. 이럴 경우에는 일부 종사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좋은 궁합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관성운을 나란히 2개 깔고 있는 사주, 이런 사주는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분 다, 이분은 배우자궁이 깨지고 이분은 남자운이 나란히 있고, 이 점에서 약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궁합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이분 입장에서는 이 여자분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남자를 다 잘못 만난 거잖아요. 한 분은 도박을 했고, 한 분은 같이 살았는데 일은 잘 안 하고 그러더니 갖고 있던 돈까지 다 빼돌리고, 그래서 그 남자 빚까지 지금 떠안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냥 이 여자는 남자복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여자를 만나야 되는 남자 입장에서는 그 남편이 될 사람이 바로 나잖아요, 나. 그런데 이분이 운이 안 좋다는 것은, 남자 운이 안 좋다는 건 그 남자가 내가 되니까 내 운이 꼬일 수 있다는 거잖아. 꼬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배우자 운이 안 좋으면 남자 입장에서는 꺼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미혼녀예요. 지금 나이가 40살입니다. 외모도 아주 출중하신 분이고요. 성격도 낙천적이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엄마가 도박빚이 있다 그래요. 엄마가 도박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컴퓨터 게임 뭐 이런 걸로 도박을 하는데 이게 한두 푼이 아니래요. 그래서 막 몇천만 원씩 이렇게 빚을 지고, 그래서 그 딸이, 엄마의 그 딸은 빚도 아니고 진짜 사업다운 무슨 사업을 하다가 망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이런 도박빚을 몇천만 원씩 딸이 갚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잘못 만나갖고 이제 결혼도 안 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관사론잡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관사론잡은 남자든 여자든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여자분이 남자를 나타내는 관이 4개나 되니까 전형적인 관사론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관사론잡은 다 나쁜데, 지금 이분의 사주에 약점은 뭐냐면 관사론잡인데다가 극신약하죠.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 사주팔자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금기운이, 그리고 인성운이잖아요. 인성운이 없어요. 그러면 인성운이 뭐죠? 십성에서 어머니를 나타내죠. 어머니 복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어머니 복이 없다고 봐야죠. 그나마 이분이 그렇게 몇천만 원씩이나 되는 빚을, 엄마 빚을 이렇게 갚을 수 있었던 것은 또 여자가 돈을 좀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대운이 그래도 용신인 수기운과 금기운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에서도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금기운이. 그러니까 대운은 좋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까지 모태솔로라 그러는데요. 남자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흘러가는 운의 흐름은 이 정도면 괜찮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이제 관계를 끊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요, 방법이 없어요. 완전히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자기 엄마라도 관계를 끊고 내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남자분입니다. 신해년 병신월 개미일 병진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분도 개미일주인데 지지에 관을 이제 2개를 깔고 있어요. 그리고 재성운이 양쪽에 있잖아요. 일간이 있는데 양쪽으로 재성운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이혼하는 경우가 많죠. 남자 입장에서는 이 재성운이라는 게 여자를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밑에 이렇게 2개가 나란히 있는 것도 안 좋고요. 일간이 있으면 양쪽에 이렇게 2개 있는 경우도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현재 부부 사이가 안 좋고 또 몸 상태가 안 좋다고 해요. 몸 상태가.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밑에 관을 2개를 깔고 있잖아요. 밑에 관을 2개를 깔고 있고, 그리고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목기운이 없습니다. 사주에 목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처럼 간을 밑에 이제 2개 깔고 있으니까 비교적 강한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식신상간운이 없을 때, 그럴 때 건강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작년에 합의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25년 동안 출애라 운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밑에 지지해 보면 이제 역마살도 강하니까 뭐 그런 좀 역동적인 일을 하셨겠죠. 그런데
부인은 골프 치고 뭐 성형수술 받고 뭐 이러면서 좀 사치스럽게 살았나봐요. 그러니까 남편은 고생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데 그걸 꼬박꼬박 이렇게 저축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막 쓰는 그런 스타일이라 주변 사람들도 좀 안 좋게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47 쉬운 살이면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귀농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인이 자기는 못한다고 해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주를 보면은요, 이분은 식신상간운이 강하죠. 이렇게 식상운이 강해도 직업 변동이 좀 많다고 봐야 돼요. 식상운이 강해도. 왜냐하면 이 식신상간운이라는 것은 관을 극하잖아요. 그럼 관이라는 것이 나한테는 공직운을 나타내기도 하고 직장운을 나타내기도 하니까 이 사람이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장애가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오랫동안 출애라 운전을 했는데 이제 귀농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귀농이라는 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역마살이 있다는 것도 그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사주를 보면은요, 밑에 사화하고 유금하고 축토가 있잖아요. 이게 사유축으로 삼합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금기운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관성운이 강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관성운이 강한 사람들은 인성운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나를 치는 관성운이 강해지는데 여기에 인성운이 딱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수기운이 딱 있다 그러면 금생수 수생목 하면서 잘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주는 수기운이 없다는 것이 약점이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대운에서는 수기운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흘러가는 대운의 흐름은 비교적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재혼을 한 대학 강사예요. 이분이 이른 나이에 박사학위도 받고, 그래서 처음에는 박사학위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첫 결혼에 실패하고 이제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강사인데 이 대학 강사 처우가 우리나라 사회 문제잖아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학 강사가 이제 직업이니까 수입이 너무 적어갖고 사는데 애로점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지금 부인하고도 그렇게 화목하지 못하다고 해요.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 일단은 임술일주예요. 밑에 관을 깔고 있는데 이분도 관사론잡이죠. 남자든 여자든 관사론잡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나타내는 화기운이 두 개가 있는데 천간이 병임충이 되잖아요. 이렇게 재성운이 충을 받는 사람들은 남자 입장에서는 재성운이 여자를 나타내니까 여자운이 별로 안 좋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분도 남자 사주로서는 그렇게 좋은 궁합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지지를 보시면은요, 인호술로 삼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화기운이 아주 강해집니다. 그럼 화기운이라는 것은 재성운이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이게 제다신약 사주고요. 이 사주가 제다신약 사주고, 그리고 한 여자에 만족하기가 쉽지 않은 사주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분의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18살서부터 27살, 그리고 28살서부터 37살, 이때가 이분의 결혼 정년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한 99%는 이 나이대에 다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이제 진술충으로 18살서부터 27살까지는 진술충으로 배우자궁이 깨지고, 28살서부터 37살까지는 사술 원진살이고, 이런 식으로 배우자운이 다 깨져버리니까 미혼일 경우에는 청춘 사업이 잘 안되고, 결혼을 했어도 이혼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그 사주를 보고 궁합을 판단할 때에는 이 사주 원곡 자체도 보셔야겠지만 흘러가는 대운에서 결혼 정년기에, 그러니까 20대하고 30대에 배우자 운이 어떠냐, 이런 것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여자분인데 이분도 결혼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41살입니다.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해갖고 잘 살려고 했는데 남자가 이제 그 막 폭력도 쓰고, 애는 안 생기는데 막 폭력도 쓰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유치원 교사가 월급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라고 하고요. 지금 그 5살 어린 애인이 있는데 결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 사주를 보면 이분은 임진일주니까 밑에 이제 관을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주 자체는요, 이 관을 깔고 있다는 그 자체는 이분이 지금 편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만은 이 자체 갖고 뭐 궁합이 좋다 나쁘다, 배우자운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해수가 있으면서 진의 원진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배우자궁이 원진살이 되던가 충이 될 때, 이럴 때에는 불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지에 간을 깔든 뭐 재성운을 깔든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배우자궁이 원진살이다, 이럴 경우에는 큰 약점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분이 이혼을 했습니다. 사주를 봤을 때 재성운이 3개나 되는데 이게 또 일지에서 사해충으로 재성운이 깨지니까 그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리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남편이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5살이나 어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요즘에 이제 여성분들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들하고 많이 결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은 그 남자들이 살다가 또 금방 그 실증을 내고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도 이제 적당히 나야지, 한두 살 정도면 모르겠는데 이분처럼 이렇게 막 5살씩 나이 차이가 나오고 그러면 남자분이 그 오래 안 살고 바람 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참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41살인데 내년에는 이렇게 천간이 병임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40대 운도 그다지 그렇게 좋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민년 임자월 정해일 갑진시, 그래갖고 간살운잡이죠. 이분도 관성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처음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실직을 해갖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노점상까지 하는 등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분식집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남편이 과음이 심해가지고요, 그 걱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는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그렇게 남자 보기 좋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이 실직하고, 그리고 젊은 여자가 노점상까지 했거든요. 이 노점상까지 한다는 게 그게 그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비록 이혼은 안 했지만 남자 보기 그렇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도 진의 원진살이고요. 배우자궁이 진의 원진살에다가 그리고 관성운이 이렇게 많으니까 건강도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남자운도 좋다고 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재성운이 없습니다. 재성운이 없으니까 그 재물 취득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유리한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다신장 사주 입장에서 비경겁재운이 좀 강해지는 게 중요한데, 그 53세 병호대운을 봤을 때에는 그 운이 좋다고 볼 수 있고요. 63세 을사대운의 지지가 사해충으로 배우자궁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가음으로 걱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60대에 남편이 그 건강을 특히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가지 예제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13년째 학원 강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최근에 그 학원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갖고요. 이직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역업 쪽으로 이직을 생각 중이고요. 결혼을 했는데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비경겁제가 우선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일주로 밑에 관성운을 깔고 있는데 일단은 비거분이 너무 강하다는 게 이분에게는 큰 약점입니다. 비거분이 강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노처녀 노총각으로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마살이 이렇게 강하니까요, 비겁도 강하고 역마살도 강하니까 취업을 안 하고 이렇게 학원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정관이 나란히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이 해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장간까지 보셔야 돼요. 지장간까지 보셔야 되고, 여기에 임수가 있잖아요. 수국화로 재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나란히 두 개가 있다고 봐야 되고, 이것은 그 배우자와의 관계도 조심해야 되는 사주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지가 사회충으로 깨지니까 지금 오랫동안 학원을 운영하셨지만 이제 직업을 바꿀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업 변동도 있다고 봐야 되고, 반면에 배우자와의 관계도 조심해야 되는 사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분도 정해일주예요. 그런데 남자분이고요. 아들 둘을 18년 동안 혼자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년 전에 이혼을 해갖고 아들 둘을 혼자서 키운 거죠. 그 여자도 아니고 남자분이 아이 둘을 키우려면 상당히 힘들죠. 그 부모님이 어떻게 애들을 봐주던가 뭐 그래야 되는데, 그 여자나 남자나 혼자 키우는 건 힘들겠지만 특히 남자가 키우려면 그거 상당히 힘듭니다. 현재 청소업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분도 비경겁제가 강하죠. 강하면서 배우자궁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관성운을 깔든 재성운을 깔든 주위에 이 배우자궁하고 구성이 좋으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처럼 이렇게 배우자궁이 깨지니까 이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사주에서는 재성운이 없잖아요. 금기운이 없거든요. 그러면 재성운이라는 게 여자를 나타내는데, 남자 사주에서는 너무 많아도 안 좋은 거고 아예 없어도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한두 개 적당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개 적당히 있어야 되니까 이게 그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궁합을 갖고 있는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주를 봐갖고 사주가 좋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놓치지 말아야죠. 쉽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웬만한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결점이 한두 가지씩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사람은 진짜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 배우자궁이 튼튼하다, 이혼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사람들보다는 이분처럼 이렇게 깨지고 비경겁제 많고 이런 식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너무 신강한 상태잖아요. 목기운과 화기운이 아주 강한데 앞으로 흘러가는 대운도 경자대운으로 용신대운이라고 할 수 있고,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이렇게 쭉 흘러가잖아요. 토기운하고. 그래서 앞으로 사업체 운영하는 것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여자 만나서 이제 아이들도 다 컸으니까 얼마든지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관성을 일지에 깔고 있는 일지가 간성인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